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의 핵심 탁파 신민숙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시험은 좀 쉽다고 볼 수도 있고 어렵다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비문학에 대한 공부가 조금 되어 있는 분들은 좀 쉽게 느끼셨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 비문학에 대한 공부가 조금 미흡했다고 한다면 좀 많이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시험은 전체적으로 지문의 길이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몇몇 고난이도의 문제들이 조금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유형에 대한 정리라든가 비문학에 대한 시간과의 싸움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조금 다소 어렵게 느껴졌던 그런 시험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저희 유형을요 조금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어법과 문학과 비문학과 한자 어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연코 여러분 비문학에 대한 지금 유형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비문학 8문제나 나왔습니다. 얘가 일단 독해적인 부분으로요. 내용 일치라든가 아니면 단락 배열, 내용 일치 혹은 여기 안에 이해와 추론까지도 같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 한 5문제. 그 다음에 조건에 대한 글쓰기 해가지고 저희가 수업 시간에 표현하기 이런 식으로 배웠던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한 문제. 그 다음에 발화 의도라든가 대화를 통해 가지고 뭐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사람으로 알맞은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가 총 2문제 이렇게 해서 총 8문제 정도가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비문학이 8문제이기 때문에 비문학에 대한 공부가 충분하지 않았으면은 이번에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 비문학들이 너무 다들 짧게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조금 시간을 기울여서 우리가 조금 꼼꼼하게 읽었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출제가 됐기 때문에 다소 어렵게 느꼈던 수험생들도 있었을 겁니다. 네, 비문학에 대한 공부 지속적으로 굉장히 필요합니다. 다음이요. 한자 어휘 이렇게 했는데 이제 더 이상 한자 문제는 항상 나옵니다. 뭐 한자가 나올까 안 나올까가 아니라 어떤 게 나올까가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자 성어가 하나가 나왔고요. 한자 그다음에 어휘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고유어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짚다라고 하는 어휘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한자는 이번에 한자어는 그리 어렵지 않아요. 저희가 특강에서 배웠던 거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한다고 한다면 한자 맞출 수 있는 수준의 평이한 수준의 한자가 나왔고요. 한자 성어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자 성어의 나머지 그러니까 답이 되는 건 조금 어려웠지만 나머지 부분들이 좀 쉽게 우리가 얘는 아니네 이거랑 관련이 없네 라고 한다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한자와 그다음에 어휘 반드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비문학과 그다음에 한자 어휘 합쳐서 11문제예요. 어법만을 공부하시는 분들 제가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법만을 공부하시는 분들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 어법의 모든 기운을 다 쏟았고 모든 힘을 다 쏟았는데 지금 나온 문제 보세요. 5문제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많이 외웠던 맞춤법이라든가 외래어 표기법이라든가 문장부호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법은 앞으로도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맞춤법이라든가 문장 뭐 아니면은 외래어 표기법 이런 거 안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외워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외우는 그 기본뿐만 아니라 고루고루 지금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하지만 5문제 정도가 나왔고요. 고루 출제되고 있다는 거 보셔야 됩니다. 비문학에 비해서 어법이 훨씬 더 우리가 문항수가 적습니다. 문제수가 적습니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어법에만 모든 것들을 총력을 기울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다음 문학이요. 문학은 요즘에 주된 어떤 유형이죠. 어떻게 해요? 고전시가 하나, 그다음에 고전소설하고 비슷한 가전체요. 그래서 고전소설, 가전체 하나, 현대시 하나, 현대소설 하나. 주된 작품들이요. 주요 작품들이 아주 다양하게 그쵸? 고전의 시, 소설, 그 다음에 현대의 시, 소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주요 작품의 것들이 한 문제씩 다 출제됐다.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를요? 아주 골고루 공부해야 되는구나.
어문어법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골고루 공부해야 되고 문학도 골고루 공부해야 되고 다 다양하게 모든 걸 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습득하고 있어야 그래야지 점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 굉장히 치우쳐서 문제가 유형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이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비문학이라든가 한자 문제 반드시 공부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번 지방직에 대한 그 우리가 유형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 서울시 보셔야 되잖아요. 서울시는 이쪽보다 어법에 대한 문제가 대다수적으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어법이 이번에 5문제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거를 비문학에만 치중하셔는 안 됩니다. 서울시의 유형 자체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되고요. 어법에 대한 것도 맞춤법, 그 다음에 외래어 표기법 다시 한번 공부하셔야 됩니다. 서울시 보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하지만 비문학도 마찬가지로 독해 매일매일, 그죠? 어느 정도 매일매일 지문 5개, 3개 내지 5개 정도는 항상 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문학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한 어떤 작품을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서울시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문학사여, 서울시만의 독특한 유형 문제입니다. 문학사에 대한 공부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자도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이번 지방직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서울시 공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방식으로 갈 겁니다. 내년에도 앞으로도 비문학은 점점 늘어날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된 출제 어떤 작품들을 중심으로 아주 중요한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어법이요. 전체적으로 평이하게 나오겠지만 그렇지만 골고루 출제될 것이다.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본격적으로 해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설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여러분 집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왔죠? 저희가 위에다가 그 뜻을 써놨어요. 여러 중에 하나를 꼭 짚어서 가리키다 라는 거예요. 지도 위에다가 손가락으로 짚은 거예요. 골라가면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짚어가면서 여행 계획을 설명하였다 이거예요. 가르치면서. 그쵸? 이거를 가리키면서 우리가 짚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다고 한다면 이 말을 짚어보니 이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어느 곳에 갖다 이렇게 누르다 이게 아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다 이게 아니라 손바닥을 이렇게 대보다 이런 뜻이죠. 눌러 대보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요. 다음에 땅을 짚는다 이거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두 손으로 땅을 짚어가지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는 의지한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손가락을 짚어가면서 이거 뭐 선택하거나 아니면 골라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2번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속은 짚다 이거는 속을 헤아리다 이런 뜻이니까 아예 아닐 거고요. 4번째 시험 문제를 짚어주다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그쵸? 여러 중에서 요거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4번이 돼요. 이거를 2번하고 4번에서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수험생들이 많았는데 근데 이거는 4번 됩니다. 이거는 진짜 짚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뭔가요? 가르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어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네, 2번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사동법의 특징을 고려할 때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은 것을 갖다 얘기하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동법, 사동 표현에 시키다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냐면요. 하다로 고치시면 되죠. 그는 김 교수에게 박군을 소개했다. 그는 소개했다. 그가 직접적으로 소개한 거죠. 될 수 있네요. 하다로 될 수 있네요. 다음 생각이 다른 타인을 설득하는 건 설득하다. 그쵸? 설득하다 하는 건 하는 건 힘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생각이 다른 타인을 설득하는 건 참으로 힘들다. 하다 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해도 됩니다. 다음 우리는 토론을 거쳐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시킨다. 우리는 사회적 갈등을 토론을 통해서 해소하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쵸? 얘도 하다로 쓸까요? 이렇게 하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돼요. 근데 위에 있는 거 돌아오는 길에 병원에 들려 아이를 입원하다. 아이를 입원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입원하도록 시킨 거죠. 직접이든 간접이든 어찌 되었던 간에 하다로 얘는 말을 갖다가 다른 걸로 대체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얘는 뭐예요? 시키다 그대로 써야 돼요. 나머지들은 능동적으로 하다로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다로 바꿨을 때 전혀 무리가 없고 자연스럽지만 얘는 하다로 바꾸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얘는 뭐예요? 2번은 시키다가 그대로 쓰여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됩니다. 많이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3번이요. 밑줄 친 부분의 이유에 대한 필자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을 갖다 얘기하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이봤더니
밑줄 친 부분이 이거잖아요. 간악하기, 함이 일어나기 쉬운 거. 사람이 간악해질 때, 간악함이 일어나기 쉬운 것이 대체로 이러하다. 그래서 여기서 막 지금 하나하나 다, 나열해 가면서 얘기하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비교하시면 그대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보면, 노력을 조금 들였는데 효과가 신속하면 간악하다. 노력은 적게 들였는데 성과를 빨리 얻으면, 그쵸? 효과가 신속하면 성과를 빨리 하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되고. 그다음에 자신은 그 자리에 오래 있었는데 감독관이 자주 교체돼요. 자신은 같은 자리에 있는데 감독관이 자주 교체된다. 그러면 간악해질 수 있대요. 그다음에 여기요. 자신의 아래에 자신의 무리는 많은데 윗사람이 외롭고 어리석으면 자신의 세력이 밑에서 강한 바, 뭐 강하다는 건 많다는 것도 강할 수 있죠, 여러분. 그리고 상부는 외롭고 우매하다. 외롭고 우매하다. 어리석으니까 여러분 얘도 될 수 있겠죠? 근데 2번 안 됩니다. 자신이 꺼리는 사람이 같이 죄를 지었는데, 그러니까 둘이 같이 나쁜 짓을 했어요. 근데 서로 버티면서 죄를 말하지 않는 거, 나의 죄도 말하지 않고 너의 죄도 말하지 않으면서 야 우리 그냥 묻어가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럴 때 간악하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범한 과오를 감추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드러낸다? 없어요. 그쵸? 같이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내 범한 과오도 숨기고 걔가 범한 것도 숨기고 같이 숨기는 거지, 여기서 남의 잘못을 드러낸다 이런 말은 없기 때문에 답은 2번 되겠습니다. 4번이요.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세요. 박목월의 청로루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 많이 나오는 작품입니다. 그렇죠? 많이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출제가 계속 되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요 작품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놓으셔라 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이제 1번부터 보면 묘사된 자연이 상상적이고 허구적이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먼 청운사예요. 청운사예요. 사가 들어가는데 맑은 구름에 구름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낡은 기와집, 그 다음에 자하산이에요. 자하산이라고 뭐냐면 자줏빛이 도는 산이에요. 청운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자줏빛이 도는 산이요? 글쎄 이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청노루요. 여러분 청색노루래요. 이것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있는 것보다는 좀 상상하는, 그쵸? 우리가 조금 이상적이고 상상하는 그러한 세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상상적이고 허구적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 맞아요. 청로루가 실제로 있을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자하산, 자줏빛 산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있는 것보다는 머릿속에 상상력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세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상적 세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이상적 세계예요. 이런 걸 통해서 정운사, 낡은 기와집, 자하산, 청로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예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어떤 세계, 고요하고 평화로운 세계에 가고 싶은 마음, 그걸 그리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평화롭고 고요하고 동양적 세계로 가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 얘도 맞습니다. 이 시의 가장 큰 특징이 됩니다. 다음, 시적 공간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옮겨지고 있다. 원경, 뭘 원자죠? 멀다라고 한다면은 청운사, 먼 곳에 청운사, 낡은 기와집, 그 다음에 산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청로루 속에 눈 속에 도는 구름, 청로루의 눈이에요. 눈 속에 구름이 비치는 모습이에요. 정말 가깝게 봐야지, 정말 상세하게 봐야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원경에서 근경으로 저 멀리 있는 청운사, 절 같은 곳에서 멀리 있는 절. 근데 그게 점점점 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로루의 구름, 청로루에 눈에 끼인 구름 이런 걸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구름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원경에서 근경으로 옮겨오고 있다. 네, 그러면 얘가 뭐예요?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운사, 기와집, 자하산, 그리고 청로루의 눈 이렇게 가고 있죠, 여러분? 원경에서 근경으로 옮겨가고 있는 시선의 이동을 통해 가지고 이 작품이 나타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아래에 있는 거 보세요. 시간적 순서에 따라.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시선의 이동이에요. 시선의 이동이에요. 더군다나 사건 발생이요?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간적 순서라고 말하기에도 좀 그렇고 사건 발생은 더더욱 안 되고 답은 4번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렇잖아요. 시선 이동이라는 게, 아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청운사를 받고, 그 다음에 기와집을 받고, 그 다음에 자하산을 보고, 그 다음에 청로루를 보고, 시선의 이동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봤으니까 이게 시간적 순서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의 시 쪽에서는요,
소설과는 다르게 이런 시간적 순서라는 게 나오려면은 전말의 그 시간의 순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봄이다, 여름이다, 그것도 계절적 배경으로 가는 거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거죠. 아침 해가 떴어요. 해가 중천이에요. 그 다음에 어둑어둑해져요. 그 다음에 밤이 왔고요. 그 다음에 달이 뜨고요. 그 다음 별이 뜨고요. 막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진짜 흐르는 뭔가를 정말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시간이 흘렀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을 때 시간적 순서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간적 순서라고 보기가 약간 어려워요. 그런 단어가 없잖아요. 그죠? 아침이라는 걸 볼 수 있고 점심이라는 걸 볼 수 있고 저녁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순서를 말해주는 단어들이 없기 때문에 얘도 별로 좋지가 않다. 시간적 순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만약에 선생님 그래도 시간적 순서 되잖아요. 네. 만약에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뭐에서 걸려요? 사건 발생이라는 게 없어요. 사건이 없습니다. 사건은 소설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안 됩니다. 여러분. 맞죠? 요렇게 정리하셔가지고 보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상상적이고 이상적인 세계를 그리워하면서 평화롭고 고요한 세계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시선의 이동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시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 5번 가겠습니다. 네, 얘 공방전이죠, 여러분. 얘는 가전체 문학입니다. 가전체요. 가전체라고 하는 것은 고전소설과 그쵸? 여기 있는 우리 고전소설에 대한 고전소설 들어가기 전 단계의 모습으로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공방전 이런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 공방이라는 자는 이라고 그랬어요. 이 공방전, 이 가전체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여러분. 그죠? 여기 이 가전체에서 공방전, 국순전, 그 다음에 국선생전 이런 게 나오는데 요거는 어떤 시로 쓰느냐? 사물을 의인화하여 그다음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갖다가 주제를 표현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는 그런 문학적 갈래 이거를 가전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물을 의인화했죠. 공방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의인화시킨 거예요? 공, 동그랗고 방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네모난 요 부분을 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런 것을 가지고 의인화시킨 거죠. 딱 뭐예요? 엽전이요. 그쵸? 동그란 공에 방이라고 하는 요런 구멍을 뚫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 공방이라고 부르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얘는 뭐가 돼요? 엽전이란 말이에요. 엽전에 대한 돈이죠. 돈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위에 볼까요? 동방의 자는 관지이다. 관지는 또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가 또 다른 이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방의 또 다른 이름은 관지이다. 꿰미라고 그랬습니다. 돈 이렇게 엽전 같은 옛날에 한 꾸러미 이렇게 꿰가지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처음 황제 때 뽑혀 쓰였으나 성질이 굳세어 세상에 그리 익숙하지 못하였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이 처음에 쓰였는데 여러분 똑같이 가면 돼요. 사물 의인화했죠, 여러분. 공방에 쓰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이 안 쓰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물을 우리가 물물을 주고받는 이렇게 물물 교환을 했었지 돈이 많이 쓰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하지 못하였다. 황제가 관상을 보는 사람을 불러서 누군가 뭔가 관상 보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뭔가 미래를 갖다 내다볼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죠? 불러서 보이니 그가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말했다. 사냐의 성질이어서 비록 쓸만하지 못하나 지금은 쓸만하지 못하대요. 돈이. 그러나 만물을 좋아하는 폐화의 풀무와 망치 사이에서 놀아 때를 긁고 핏을 갈면 그 자질이 마땅히 점점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용하기가 좀 그렇지만 걔를 잘 해가지고 엽전을 만들거나 그쵸? 풀무와 망치 사이 넣고서 엽전 같은 거 제대로 만든다고요. 돈을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빛나게끔 해가지고 세상에 내보낸다고 한다면은 점점 그것이 드러날 것이다. 돈이 점점 많이 쓰이게 될 것이다. 아주 유용하게 쓸 것이다. 이랬어요. 왕야는 이라고 했어요. 왕자는 이랬죠. 왕자라고 하는 것은 큰 사람. 왕이 되는 사람은 사람을 그릇으로 만듭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릇으로 만듭니다. 뭐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쓰이지 못하는 이런 것들도 나중에 큰 쓰임을 받게끔 만드는 게 바로 왕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컨대 폐하께서는 저 완고한 구리와 함께 내버리지 마세요. 저 구리와 함께 돈 쓰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가 세상에 이름을 드러냈다. 그로부터 황제가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뭘 한 거예요? 이 공방을 사용한 거겠죠. 그럼 볼게요. 기역은 니을의 결정에 세상의 이름을 드러내게 되었다. 기역, 공방은요. 니을, 폐하에 의해 가지고 세상의 이름을 드러냈다. 맞죠?
그쵸? 드러냈다 그랬으니까요. 니은은 기억의 단점보다는, 니은, 관상을 보는 사람은 기억의 단점보다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지금은 쓸만하지 못하겠지만 나중에 뭐 한다는 거 쓸 수 있을 것이다. 발전 가능성 얘기했죠? 잘 다듬기만 하면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얘도 되는 겁니다. 다음, 디귿은, 디귿이요. 왕자. 니은에게 자신의 견해를 펼친 기회를 제공하였다. 니은한테 자신이 펼친 기회를 준 게 아니고요. 기억한테 준 겁니다. 공방을 쓸 수 있는 공방에게 기회를 준 거지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3번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니을은 디귿의 이상적인 모습을 본받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2분은요. 디귿의 이상적인 모습, 그쵸? 왕자, 그쵸? 왕이 되는 사람 혹은 세상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을 그릇으로 만듭니다. 그랬더니 폐하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공방전이라고 하는 작품 알면 좀 더 잘 해석이 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방전 모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의미적으로 따져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전체 작품은요 꽤 많이 나옵니다. 꽤 많이 나옵니다. 주요 작품이었습니다. 잘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6번 가겠습니다. 전개 순서입니다. 네, 전개 순서가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용을 봤더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얘가요 정말 그대로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했어요. 가가 여기는 이렇게 봤더니 뭐가 있냐 예요. 보세요. 가 맞죠? 물론 가로 무조건 시작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뭔가 어려울 때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가로 시작한대요. 그러면 가의 마지막 부분 과 그 다음에 첫 번째 요게 같이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만약에 있으면은 어떻게 간다고요? 여기의 마지막 부분과 요게 첫 부분 요렇게 연결이 가야 된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게 마지막 부분과 요게 첫 부분 요렇게 연결이 가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이 글이 이렇게 전개 순서를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 그대로입니다. 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온 개념적이고 핵심적인 단어를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용상으로 따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해볼까요? 가부터 갈게요. 가라고 했으니까 첫 문장은 가라고 여기서 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부터 읽어야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가를 봤어요. 생명체들은 감각을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그들 가운데 일부의 경우는 감각적으로부터 기억이 생기지 않는 방법, 일부의 경우에는 생겨난다. 네, 생명체들이 있는데 감각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서는 감각으로부터 뭐가 만들어져요? 기억 능력이 어디 갔어? 일부의 경우에는 기억이라는 게 뭐라 그래요? 생겨나더라. 사람 같은 경우 생각하잖아요. 생명체랑 엄청나게 큰 게 있는데 감각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감각이 있다 하더라도 기억을 저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장하지 못하는 그런 생물체들이 있는가 하면은 생명체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은 감각을 통해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기억이 생성된다. 그래서 마지막 기억에 덧붙여 청각 능력이 있는 것들은 배움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생명체들은 감각을 모두가 갖고 있지만 그 중에 몇몇 것들만 뭐를 가지고 있다? 기억을 가지고 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더라. 그러면 기억이 나왔죠, 여러분? 감각으로부터 기억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나왔으면 되는 거예요?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부분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봤더니 여기 보세요. 가 다음에 달아 이렇게 나왔죠? 그럼 뻔하죠. 다하고 라에서만 찾아야죠. 나는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맞죠? 그러면 다를 볼게요. 하지만 발견된 다양한 기술 가운데 이렇게 나왔어요. 다양한 기술 가운데 기술이란 단어가 여기 위에서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첫 번째 라를 봤더니 우리 종족은 기술과 추론을 이용하여 살아간다. 인간의 경우에는 기억으로부터 경험이 생겨나는데 이랬죠. 아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다 부분은요. 기술 가운데 어떤 것들은 필요 때문에 어떤 것들은 여가의 삶을 위해서 있으니 우리는 언제나 후자의 기술들을 쭉 기술 계속 이게 나오지만 여기도 첫 번째 여기는 첫 번째 부분에선 여러분 기술 추론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바로 곧 이어서 뭐가 있어요? 기억으로부터 경험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했죠? 그죠? 그 다음에 기억으로 경험이 생겨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러한 경험에 의해서 뭐예요? 기술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죠? 지금 가는 거 보이세요? 기억이 맨 처음에, 아니고, 감각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감각을 갖고 태어난다, 생명체들은. 그 다음에 그들은 감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생명체들 중에서 기억이 있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이 기억은 경험을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경험은 뭐가 된다? 어떠한 기술이 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 기술이죠. 그죠? 라가 나왔을 거고요. 그 다음 기술이죠. 그러면 기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셔야죠. 얘 아니면 얘네요. 가라 아니면 이제 가라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 선택하는 거죠. 기술이 맨 처음에 나온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돼요? 다가 되겠죠. 하지만 발견된 다양한 기술 가운데 그렇죠. 어떤 것들은 필요 때문에 만들어지고 어떤 것들은 여가의 삶을 위해서 만들어진다. 필요 때문에 만든 것은 글쎄요. 그거보다는 여기 뒤에 내용이 여가의 삶을 위해서 만든 게 더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런 여가의 삶을 위해서 만든 게 그게 바로 뭐가 되니까 학문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나중에 뭐야 되는 거야. 여가의 삶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술들은 이제 학문적인 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나요. 여기서 쭉 봤더니 기술자들은 여기서요. 유경험자는 감각의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그냥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유경험자가 더 지혜롭고 기술자는 유경험자보다 더 지혜롭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야? 이론적인 것들은 더 지혜롭고 그러므로 지혜는 어떤 원리든가 원인들에 대한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모든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나가 맨 마지막에 오는 게 제일 좋겠죠. 답 4번입니다. 얘는 좀 고난이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내용을 보면요. 참으로 힘들어요. 말 자체가 내용 순서뿐만 아니라 그 말 자체가 조금 내용적으로 좀 힘들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초창기로 그렇죠? 내용 전개 방식을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고 한다 뭐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에와 그 다음 것과 나오는 단어들을 개념으로 잡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너무 많이 쉬웠던 작품이죠? 비문학입니다. 봤더니 되새김 동물인 무스의 경우에는 위에서 음식물을 잘 소화하게 하려면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음식물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는 움직이면 안 된대요. 근데 여기 봤더니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 식물을 가려 먹는다? 아니요. 이 무스가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 선택한 거는 움직이지 않는 거지 식물을 가려 먹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 자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답 2번입니다. 나머지는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요 보면은 움직이지 않는 방법으로요. 여기 있는 거 얘 같은 눈만 꼭 빼꼼히 나눈다. 그 다음에 곤충이 지나가면 도마의 모래에 나가서 잡아먹을 수 있도록 에너지를 충전한다. 에너지 충전해가지고 모래 속에 이렇게 숨어있다가 에너지가 충전이 다 됐는데 지나가. 그럼 같이 잡아먹는데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방법으로 먹이를 구한다. 맞아요. 에너지를 충전해서 그 충전된 에너지를 가지고 잡아먹는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될 수가 있죠. 그 다음 모래 속에 몸을 묻을 때 생존 확률이 높일 수 있다? 맞잖아요. 그러면 모래 속에 몸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수분 온실도 줄일 수 있고 사막 짐승들의 끝없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생존 확률 높일 수 있겠죠, 여러분. 답 2번 됩니다. 조금 쉬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8번 가겠습니다. 오늘의 요번에 지방직 문제 중에서 얘도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위에 있는 얘는요. 흥부가입니다. 흥부가 정도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 아래에 있는 거는 탕군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탕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흥부가든 탕군가든 우리가 얘를 본다고 한다면 둘 다 공통점으로 얘기한다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관련된 얘기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가난하고 관련된 얘기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얘는요. 요거 이렇게 가난이요. 근데 얘는요.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 뭐냐면은 3번하고 4번은 아닙니다. 그죠? 3번, 4번은 아니에요. 가와 나는 현재의 상황을 운명적으로 수용한다. 그럼 받아들여야죠. 가난하지만 괜찮아.
근데 뭐 어떡하겠어. 그냥 받아들이고 가난하지만 그냥 욕심 없이 살래.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맨 밑에 보세요. 얘 흥부의 아이들이 뭐라 했어요? 아이고 어머니 나는 용미봉탕에 작죽 좀 먹었으면 좋겠어. 그렇지만도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집에 없어가지고 지금 천장에 굴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본다고 한다면은 뭐 밖에 가랑비 오면 방 안에 막 비가 큰 비가 들이차고 굉장히 가난한 거예요. 지붕조차도 제대로 없는 그런 걸 설명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나 잣죽 좀 먹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쵸? 철없는 흥부 자식들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운명적으로 수용한다? 있을 수가 없죠. 가도 안 돼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많고 많은 식구 이하에서 1위에서 어찌 살겠는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운명적으로 수용하겠어요? 말도 안 돼요. 다음 가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나는 부정적으로 가도 부정적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죠. 긍정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3, 4번은 여러분들이 틀렸다라고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적절한 거 1번하고 2번에서 고민하셨을 겁니다. 1번하고 2번에서요. 맞죠? 그랬을 때 가와 나는 모두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나는 사실적이 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봄날이 길고 길어 속족새가 진짜 재촉하고 속족새가 울고 있어요. 동쪽 집에 답이 없고 서쪽 집에서 홈이 없고 거기 가서 이거 없고 저기 가서 얻었고 집안에 들어가서 씨앗을 내가 막 이렇게 내가 마련했어요. 근데 올뼈 씨 한 말은 반 넘어서 쥐가 먹었고 씨가 이미 벌써 다 사라졌다는 얘기죠. 기장, 피, 조, 팥은 서너 대 붙었거든. 없어 이미. 얘네들도 다 없어요. 많고 많은 식구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약간 사실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가요. 여기 보면 문 밖에 가랑비가 오면 방 안은 큰 비가 진짜 오겠어요? 문 밖에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밖은 그런데 우리 집 안은 막 비가 막 무슨 장대비가 막 내리고 그래요?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그죠? 굉장히 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가는 비유적이며 과장하고 있는 거지 사실적이 아닙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또 이런 것도 볼까요? 천장은 하늘 별자리를 그려놓은 그림이요. 천장은 그림이래요. 하늘별을 그릴 때 그러니까 천장에 지붕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늘 별자리를 그려놓은 그림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천장은 그림이다. 천장이 진짜 그림이에요? 그렇지 않죠? 비유적인 거잖아요. 그죠?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비유와 과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이 부분은 진짜다라고 말하기에 사실적 표현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가 쪽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1번 가볼까요? 가와 달리 나는 읽을 때의 느낌이 규칙적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가와 달리 나가 읽을 때의 리듬이 규칙적이에요? 가도 규칙적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나는 한번 볼까요? 나를요? 보면 한 달에 9끼를 얻거나 못 얻거나 4번에 걸쳐서 쌀을 잘라지고 있네요 여러분. 10년 동안 갓 하나를 쓰거나 못 쓰거나 잘 끊어지고 있네. 잘 끊어지고 있죠. 여기 있는 거 사헌부에 의해서 지금 끊어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 안팎 누공인들 나같이 비었으며 헌원의 가난인들 나같이 심하겠는가. 봄날이 길고 길어 소쩍새가 재촉하는 그렇죠? 다 사음보로 제대로 끊어주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끊지 않더라도 이 탕군가라고 하는 작품은요. 뭐냐면 여러분 가사예요. 이 작품이 가사면 가사는 무조건 사음보예요. 여러분. 가사는 사음보예요. 요렇게도 볼 수 있고요. 탕군가라는 걸 알았으면. 근데 모르시면 끊어봐야죠. 내가. 그랬더니 대강적으로 맞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가 문제죠. 선생님 가도 리듬이 끊어지는데요. 그런 질문들이 어떻게 하면 문 밖에 가랑비 오면 방 안은 큰 비 오고 부엌에 불을 떼면 천장은 굴뚝이요. 여기서부터 잘 앞에 있는 것들은요. 여기 아까지는 되는 것 같다고요. 그죠? 얘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 사문보로 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문 밖에 가랑비 오면 방 안은 큰 비 오고 부엌에 불을 떼면 천장은 굴뚝이요. 흐트러진 외 대공기 바람은 살 쏜 듯하고 들이붓고 틀만 나면 헛문짝 명서 사문보가 그 다음부터 안 돼요. 여기 위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아래 보면 들이불고 틈만 나면 헛문짝 멍석으로 창가문을 중간에 갑자기 뭐 하는 거예요? 쭉 그냥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더군다나 여기 보세요. 아이고 어머니 나는 용미봉탕에 자주 좀 먹었으면 좋겠어. 이거 대화예요. 이거 대화의 부분이 들어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뭐라고요? 몇 음보로 딱 끊어진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맨 앞부분만 봤으면 될 듯하지만 여러분 뒷부분까지 본다고 한다면요. 앞부분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얘가 어떤 리듬이 규칙적으로 반복된다. 그게 없습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얘는 가와 달리 나는 읽을 때 리듬이 규칙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조금 잘 보셨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1, 2번 중에 많이 헷갈리셨을 텐데 2번은 됩니다. 2번 같은 경우에서는 2번이 틀리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얘가 가 부분에서 틀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에선 가와 달리 나는 리듬이 규칙적이다. 맞습니다. 나는 규칙적이고 가는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8번이었어요. 잘 보세요. 좀 고난이도였습니다. 9번이요. 다음 시조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얘기하세요. 이거 훈민가죠? 훈민가라고 해가지고 지금 쓰인 작품인데 훈민가의 제8수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훈민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전시 쪽에서는 고전시가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여러분 교훈을 주고 있는 작품이죠. 근데 여기 교훈을 줬더니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 하자. 사람이 되어서 옳지 못하면 이거는 뭐 강조전미사 이런 얘기들 했었고요. 옳지 못하면 마소 마와 말과 소를 고깔 씌워서 밥 먹이는 거랑 뭐가 다른가? 짐승과 뭐가 다르냐고요. 그죠? 사람이 돼서 옳지 못한 행동하면 짐승과 다를 게 없다. 옳은 행동하자 이런 거였어요. 근데 향려 유려가 참으로 어려운 한자성어예요. 많은 분들이 외우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1번이 이 향려 우려가 올바른 행동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래에 있는 거 상부상조.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는 거야. 돕는 게 아니고 옳은이라지 하잖아요. 얘가 안 돼요. 형우제고 형제끼리 우애가 깊다. 형제간의 우애 이것도 아니죠, 여러분. 자제 유학 자녀들에 대한 학문을 갖다가 공부시켜라. 얘네들 공부시켜라. 이런 쪽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1번이 되셔야 돼요. 2번, 3번, 4번이 아니다라는 걸 생각하고 그러면 1번 쪽인 것 같아. 그리고 1번에 뭐 들어갔어요? 레 들어갔잖아요. 그쵸? 예의, 예절, 그쵸? 범절, 이런 거 얘기할 때 예의, 예, 그쵸? 예의, 레라고 하는 거, 이런 것에 레가 들어갔으니까, 요쪽이 있을 것 같다. 예의가 있다. 그쵸? 의로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요쪽인 것 같다. 요렇게 추측해서라도 풀 수 있으셨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조 작품하고 한자성어하고 같이 이렇게 문제가 같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조라기보다는 이제 한자성어에 들어가기도 하고 시조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두 가지 같이 연결시킨 거예요. 한자성어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까지 외우지 않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본적인 한자들을 외우셔야지 그래야지 어려운 한자가 나와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10번이요. 기역, 니은에 들어가 한자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얘기하세요. 라습니다. 한자어가요. 반드시 나오죠. 반드시 나와요. 한자어 포기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여기 본다고 한다면 개요. 고칠개자 그대로 다 써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개선대자 좋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얘가 선은 맞는데 여러분 얘는 가릴 선, 선택할 선. 그쵸? 우리가 막 선거 이럴 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바뀌어야죠. 착할 선 요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1번과 3번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리고 요쪽에 같은 거 통화하다 새로운 통화정책 이게 재무로 왔자죠. 이게 뭐였어요? 여기에 우리 그때 막 배웠었는데 이거요. 조개패죠. 이 조개가 들어가 있으면 다 뭐라 그랬어요? 돈하고 관련된 쪽이 많더라 그랬었죠. 금융당국이니까 돈하고 관련됐죠.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야죠 여러분. 맞죠? 얘는 통화가 맞는데 얘는 뭐예요? 이 화자라는 건 말씀 화자예요. 진짜 통화하는 거, 전화로 통화하는 거 이런 쪽이에요. 왜? 말씀 언변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이 단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요게 들어갔으면 금융이니까 이쪽인가 봐. 이거는 말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들 그런 거라도 기르는 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한자 특강 했었습니다. 그쵸? 파이널 한자 특강에서 저희가 다 요런 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서 외워주세요 라고 했었습니다. 그것들 좀 잘 들으시고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10번 문제 갔습니다.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사람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동조가 일어나는 이유래요. 그랬더니 두 가지 얘기했네요. 사람들은 자기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잘 모르면 남이 하는 대로 한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집단이 그 구성원들이 이끌어 나가는 질서나 힘이 굉장히 셀 때.
그쵸? 그러면 그 집단의 힘에 의해서 뭐 한다? 동조를 일으키게 된다. 왜요? 그 힘을 인정하지 않으면 집단에서 배척당하니까 동조를 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요 줄서기를 할 때 줄을 서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그 줄 뒤에 설 확률이 높다. 아까 말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확실히 뭐 할지 못할 때 여기 줄을 서야 될지 뭐 할지 잘 모르는데 남이 하는 대로 남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하는 대로 하는 거 맞고요. 응징력이 강한 집단에 항거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압력에 의해 가지고 배척당하기 쉽기 때문에 거기가 확 몰려있는 사람들 다 하나로 얘기가 되고 있고 하나의 그런 정말 진짜 똘똘 뭉친 그런 집단들 같은 경우에서는 거기에 뭘 할 수가 항거하는 거 저항하는 거 너무 힘들다. 맞습니다. 세 번째 동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매한 조직의 결속력보다는 개인의 신념, 개인의 신념이라는 소리 안 나왔어요. 나의 신념을 가지고 나는 동조해 이런 얘기 안 나왔어요. 아까 나온 얘기는 뭐가 있었어요? 두 가지였죠? 하나는 뭐라 했어요? 내가 모르면 남이 하는 대로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어떤 집단의 구성원들이 이끌어가는 게 질서나 규범 같은 게 강하면 그쵸? 그 집단에 대한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그 집단이 힘이 질서나 규범 같은 그 힘이 굉장히 세면 셀수록 동조를 하더라. 이렇게 있지 신념이 아닙니다. 집단의 힘이 굉장히 센데 내 신념은 그게 아니야. 내 신념은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동조를 갖다가 하지 않거나 동조를 하거나 하는 거 만약 이거는요 있을 수 없죠. 여기 앞에서 노란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틀려요. 4번이요. 수많은 정류장 어디에서 공항버스를 타야 될지 모르는데 불구하고 스튜어디스 복장을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데인데 내가 잘 알지 못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권위와 지위 그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때 동조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특정 정보를 제공하는 그 사람의 권위 맞죠? 스튜어디스들의 그 복장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공항 쪽으로 가겠지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조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맞습니다. 그러면 답은 3번 됩니다. 이것도 비문학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12번이요. 다음 대화 상황에서 의사소통에 장애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갖다 얘기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의사소통의 장애요. 지금 누가 다정이가 안 왔죠. 그래서 큰일 났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큰일 났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다정이가 안 왔는데 어떡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의사소통이 갑자기 중간에 딱 끊기면서 갑자기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끔 하는 거 누군데요? 학생이. 어떻게 다정이 때문에 우리 모두 점수 깎이는 거 아니야? 내가 동아리 회장이니까 네가 책임져. 말도 안 되는 으로 확 갔잖아요. 네가 회장이니까 네가 책임져.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의 의사소통 장애가 일어났다. 의사소통 다정이가 안 왔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돼? 빨리 연락해봐. 야, 걔 어디 있대? 뭐 연락 안 돼? 이런 게 여기서 의사소통이라고 한다면 갑자기 이런 얘기로 인해서 장애가 일어났죠?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랬는데요? 대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끼어들어서 책임을 언급함으로써 너 책임이야 회장 네 책임이야 그러면서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네, 대화의 맥락과 관련 없는 어떤 책임자 이런 것들을 갖다 너의 책임이야 라고 해가지고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얘가 맞습니다. 3번 되는 거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답 3번. 13번 가겠습니다. 다음 진정한 발화 의도를 파악할 때 밑줄 찐 부분에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문제가 많이 어렵지 않았죠. 맥락에 의해서 파악하는 거예요. 맥락에 의해서. 그랬더니 친한 사이 돈 빌릴 때 돈 가진 것 좀 있니? 돈 있니? 있어. 없어. 이게 아니라 돈 가진 것 좀 있니? 그러면 돈 좀 빌려줘. 이 뜻이죠. 맥락에 의해서 돈 좀 빌려줘. 다른 의미가 있죠. 그다음에 창문 열고 싶은데 방이 너무 덥구나. 창문 좀 열어. 이 뜻이잖아요. 이 말은 아니지만 창문 좀 열어줘. 이런 얘기죠. 4번은 선생님이 과제로 내주고 독려할 때 우리 반 학생들은 선생님 말씀 아주 잘 듣습니다. 야 니네 과제 꼭 내일까지 해와.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얘도 맥락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갈림길에서 방향을 물을 때 김뽕학은 어느 쪽으로 갑니까?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맥락이 아니라 그죠? 어떤 상황 안에서 그거를 맥락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얘가 이런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직접적으로 뭔가를 갖다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직접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다른 것은 3번 되는 겁니다. 그쵸? 이런 거 같은 경우에서는 그쵸? 얘네는 나 돈 좀 꺼줘 이렇게 얘기하든가 그쵸? 이렇게 한 거 얘는 같은 거 창문 열어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얘 같은 경우에는 과제 내일까지 꼭 해오세요 뭐 이런 얘기여야 되는데 얘는 돌려가지고 간접적으로 얘기했다 보면 얘는 직접적으로 자기가 묻고 싶은 걸 묻고 있으니까 직접 발화가 돼서 답 3번 됩니다. 가장 다른 겁니다. 14번이요. 띄어쓰기 문제요. 띄어쓰기 문제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어렵게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진짜 저와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반드시 맞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네, 부부간이요. 이거 정말 수십 번 했습니다. 부부간이요.
그쵸? 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때는 띄어쓰기를 한다. 맞죠? 그래서 계층간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요. 계층간. 그쵸? 세대 간, 세대 사이에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부부가 결혼해서 혈육을 낳았을 때 모든 아이들 예를 들어서 부부가 결혼했죠. 부자간, 네. 그 다음에 부녀간, 네.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모자간, 그 다음에 모녀간, 그 다음에 그들끼리, 누가요? 형제간, 자매간, 남매간, 이런 것들 다 붙인다고 말했어요. 그쵸? 얘는 뭐다? 한 단어다. 예외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딱 보이셔야죠. 그죠?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 찾으는 거 다른 거 되게 어렵게 냈는데 너무나도 쉽게 문제가 찾으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돼버렸어요. 집을 살 때 부모님이 얼마 간을 보태주셨어. 얼마 간 얘는 맞습니다. 이게. 얘는 맞습니다. 얼마만큼을 좀 보태줬어 라고 하기 때문에 얘는 맞아요. 이게. 하지만 위에 있는 거 저거 부분간은 틀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쵸?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다음이요. 1번부터 볼까요? 졸지에 부도를 맞았다니 참 안 됐어. 여기요. 이 아니라고 하는 게 띄었는데 안 띄냐죠.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서는 뭐예요? 잘 되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잘 되다의 반이어가 된다고 한다면 얘를 붙인다 그랬죠. 그쵸? 그럴 때 뭐예요? 부도를 맞다니 잘 됐어. 물론 그런 건 악담이죠. 하지만 무슨 일이 그 사람이 성공했다니 잘 됐어 안 됐어 이 뜻이잖아요. 잘 되다 안 되다. 그쵸? 그 사람이 뭐가 했는데 불구하고 잘 됐어 안 됐어 이런 거기 때문에 요거의 반이오니까 얘는 붙이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요. 그렇게 독점적으로 일을 하면 돼? 안 돼? 되다 안 되다의 뜻이잖아요. 낫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되다 아니다 이런 쪽이기 때문에 얘는 뭐 해줘야 돼요? 띄어쓰기 하는 게 맞아요. 굉장히 어렵게 얘기했었죠. 그죠?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뭐 안 돼도 뭐 5명은 합격할 것 같아. 안 돼도 라고 하는 거요. 그런 것들. 그죠? 적어도의 뜻으로 좀 변형이 됐든가 아니면 부모님이 자식이 안 되기를 바라진 않아. 안 되기를. 잘 되기를 바라지 안 되기를. 이런 거에서 다 붙여쓰기를 한다고 그랬었죠. 그쵸? 잘 되다의 반이어든가 아니면은 약간 적어도처럼 뜻이 달라진 거 그것들은 붙여쓰긴 하지만 이렇게 되다 안 되다의 반이어 되다 안 되다의 이런 낫의 의미의 반이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걔네는 띄어쓰기로 한다. 맞습니다. 다음이요. 여기요. 지금 내가 본 것은 실상의 절반에도 못 미쳐. 미치다 못 미치다죠. 낫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한 단어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낫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띄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아무요. 오 이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이랬을 때 여러분 이 아무라는 건 관형사라니까요. 저희가 이거 심화학습에서 열심히 공부했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관형사에 요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에서 이렇게도 말했어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 그랬을 때 얘는 뭐였어요? 도라고 하는 뭐가 꼈어요? 지금 조사가 꼈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대명사였다고요. 우와. 그죠? 그런데 여기서 아무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얘는 한 단어예요. 아무라고 하는 것과 것과 한 단어가 다 되면서 얘는 뭐가 됐어요? 명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붙여쓰기 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 대명사니까 붙였어야 돼도 요거랑 요게 구분이 갔어야 돼요. 얘랑 얘가 구분이 좀 되셨어야 된다고요. 아무 일은 껴요. 관형사 플러스 얘는 명사니까. 얘도 관형사 플러스 명사로 보는데 얘는 한 단어가 됐기 때문에 얘는 명사고요. 그 다음 얘는 뭐 해줘야 돼요? 하나로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붙이는 겁니다. 어려웠다고요. 근데 답이 확실하게 나와버려서. 그죠? 다음에 4번이요. 저 사람 아무래도 믿을 만한 인물이 아니야 라고 그랬습니다. 만하다 보이시죠? 그쵸? 양채척 법만 듯 만하다가 나와있어요. 그렇다면 다자 빼고 니은자 들어간 거니까 여러분. 그러면 얘 어떻게 써줄까요? 믿을 만하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볼까요? 만하다 양채척 법만 듯에 하다가 붙어있는 경우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게 뭐일 경우? 본용어일 경우. 얘가 본용어이죠 여러분. 그쵸? 그러면 얘는 그때는 뭐가 돼요? 보조용어이죠. 본용어가 보조용어는 뭐 할 수 있어요 얘네들? 양채적 법만 뜻으로 만든 본용어 보조어는 띄어 쓰는 게 옳으나 붙였어도 상관없다. 맞죠? 붙였어도 상관없다. 둘 다 돼요. 그러니까 여기 띄어도 되고 붙여도 돼요. 되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갈게요. 집채만한 얘는요. 집채 선생님 그럼 만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만하다는 게 여기가 뭐가 와야 된다고요? 본용어이 와야 된다고요. 본용어이. 그랬을 때나 얘가 보조용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는요. 얘는요. 용언이 아니잖아요. 얘는 용언이 아니에요. 용어는 다자가 와야죠. 용언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맞아요. 집채만 하다.
그쵸? 얘는 여기서 뭐예요? 보조사. 얘가 뭐니까? 얘가 체야, 명사니까. 그쵸? 체야. 그래서 얘는 조사.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동사.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예 집체만한 이거를요. 아예 뭐 수박만한 이걸로 심화반에서 저희가 이거 다 했던 것들입니다. 아무라는 거, 그 다음에 요런 거, 그 다음 믿을만하다 이거 막 구분하는 거 명사 다음에 만 하다가 이렇게 나오면 절대로 말하다 형태가 아니라 만 띄고 하다 형태라고 하는 거 다 심화 과정에서 저희가 했었어요. 잘 확인하셔가지고 보실 수 있게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지난번이요. 한 단어요. 한 단어기 때문에 여러분 붙이는 게 맞습니다. 지난 봄, 지난 여름, 지난 가을, 지난 겨울 다 맞고요. 걔네 다 붙이는 거고요. 지난번도 맞아요. 한 단어가 됩니다. 또 다 말씀드렸었죠. 저희 모의고사 할 때 말씀드렸었습니다. 답 3번. 15번 갈게요. 어법에 어긋나는 문장을 수정하고 설명한 예로 옳지 않은 것을 갖다 얘기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치기 전과 고친 후를 다 확인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여기서 봤더니 전철내에서 뛰지 말고 문에 기대거나 강제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문에 기대거나 문에 열려고 하지 마세요. 문에 여는 게 아니겠죠? 여기다 문을 열려고 하지 마세요. 집어넣는 게 훨씬 더 맞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문을 보충해야 된다. 맞아요. 다음 땡땡시에서 급증하는 생활용수를 급증하는 생활용수 생활용수가 급증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뭐예요? 생활용수의 수요에 대해서 뭐예요? 여기 급증하는 생활용수의 수요죠. 그쵸? 그거에 대응하여 이게 맞다고요. 급증하는 생활용수보다는 급증하는 생활용수의 수요 많이 쓴다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응하여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라고 해서 그쵸? 여기서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요것들이 더 들어가는 게 맞더라. 네, 좀 더 정확해져요. 그쵸? 좀 더 정확해지잖아요. 생활용수가 급증하는 게 아니라 급증하는 생활용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얘는 맞아요. 다음 얘는요. 과와과 조심하시라고 그랬죠. 사고 원인 파악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 파악을 마련하는 게 아니죠. 제가 그랬잖아요. 와가가 있었을 때 여기에 명사가 있을 거고 거기에 조사부터 들어갔을 때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얘는 따로따로 서술어를 써줘야 된다. 맞죠? 그래서 사고 원인 파악을 조속히 마련한다. 파악을 조속히 말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다. 하고로 고치시는 게 맞습니다.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맞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하되를 뭘로 고친대요? 하며로 고친대요. 하되를 쓰는 게 맞습니다. 왜요? 뭐뭐 하되라고 하는 거는 대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가든가 어떤 대조적인 의미를 갖고 가든가 아니면은 좀 더 이런 것들을 표시하되 그런데 이런 것들은 또 이걸로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뭔가를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할 때 되가 연결하면 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봤더니 도량형은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원칙은 이러한데 각종 증빙 서류들을 미터법 위에 도량형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미터법을 항상한 수치를 병기하다. 네, 좀 더 세부적이고, 그죠?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병기하다. 함께 쓸 수 있다 그랬으니까 요런 것들, 세부적인 어떤 조항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할 때는 되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얘가 맞지? 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6번 갈게요. 얘에서 여러분 정말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잘 보셨어야죠. 요즘에는 한글 맞춤법 규정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런 거 안 줘요, 옛날에는. 그래서 맞니 틀리니 이랬었어요. 그러면 다 맞아, 여기 쓰는 게. 그죠? 근데 이러한 가나 다라를 주고 요 나라고 하는 게 여기 얘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니 안 속하니 이게 수능형 문제예요. 이게 완벽하게 수능이에요. 그래서 비슷하게 이렇게 줘가지고 대강 봤을 때는 맞아 라고 하면서 넘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대강 봤을 때는 여기 속하나 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문제 가나다라 주고서는 거기에 예로 올바른 것을 하나하나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다. 그래서 나를 볼게요. 어간이 이나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됐대요. 어간이 이나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돼가지고
다른 품사로 바뀐 거래요. 볼까요? 막다. 여기서 애가 들어간 거죠. 막다라고 하는 건 뭐뭐를 막는구나. 이런데 애가 들어가서 막이가 되면서 얘가 명사가 됐잖아요. 그쵸? 이나 이외의 모음도 맞고요. 그 다음 얘요. 막다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쵸? 마감 이것도 명사가 됐잖아요. 명사. 막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나 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얘요. 얘 봤더니 뭐예요? 집 플러스 웅 이렇게 됐죠. 집이 뭔데요? 명사예요. 웅 붙어가지고 얘는 이나 이 아닌 그러한 전미사가 붙었으니까 얘가 지붕이 된 거란 말이죠. 명사인데 거기에 전미사 붙어서 또 명사 된 거란 말이죠. 얘는 뭐예요? 얘요.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이 이외의 모음으로 된 지문사가 붙어서 명사의 원형을 밝히지 않는다. 원사의 명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연음한다. 이런 뜻의 라에 속하는 거지. 이거는 어간 어미가 아니에요. 어간에 붙은 게 아니에요. 얘는 명사에 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틀려요. 그래서 답 몇 번? 2번 됩니다. 그렇죠? 단어 하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얘기들이에요. 라만 잠깐 볼까요? 라는요. 끝. 그 다음에 음어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음어리. 그쵸?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쵸? 다음에 박,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아지. 이렇게 붙는 거고요. 이나, 아니면 이 모의 이 위에 모음으로 시작된 붙잖아요. 그 다음에 입,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요? 알이 이렇게 붙잖아요. 붙으니까 그래서 얘네는 원형을 밝히지 않는다는 거는 연음한다 라는 뜻이니까 다 맞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요런 식으로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명사 뒤에 이가 붙은 거야. 명사 뒤에 이가 붙었죠? 육송, 그 다음에 집집, 그 다음에 이렇게. 된 말은 그 명사의 뭐라고 그랬어요? 원형을 밝혀 적는다. 맞습니다. 다 될 수 있어요. 답은 요것 때문에 2번 됩니다. 나머지는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 개만 할게요. 미닫다잖아요. 미닫다. 밀다, 닫다 이렇게 되죠. 리을이 여기서 뭐 된 거예요? 탈락한 거잖아요. 왜? 누두사자. 우리 얘기했을 때 이러기 때문에 얘가 붙은 거니까 여러분 어간 부분에 얘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어간을 밝혀 적는다. 될 수 있어요. 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졸다에다 미음자 음자 붙였잖아요. 그대로 붙여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익숙하다라는 거에서 여러분 얘네들 좀 빼고 히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익숙히가 다시 또 줄어들어서 익히 될 수 있습니다. 어간에다가 붙인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번 17이요. 이 17번이 이 뒤쪽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꽤 많이 들이는 그런 작품, 그러한 문제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있는 얘 있죠. 국민정음 자음체기를 참조할 때 다음 휴대전화의 자판에 대한 얘가 자판이래. 휴대전화 자판이래요. 근데 이 자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생각하셔야죠. 아설순치후 엄청 중요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설순치후가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지. 여기서 어떤 것을 갖다 우리가 빼내가지고 본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전에 아설순치후 가나마사 기억나세요? 가나마사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요게 기억이 나셨어야 돼요. 어떻게? 가나마사아 아설순치후 거기에 가획하고 거기에 이치해서 글자 자음을 만들었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기억이 나셔야 되고요. 이거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됩니다. 볼까요? 훈민정음의 자음 체계에 따른다면 시옷은 지읒과 치읒 시옷은 지읒과 치읒 같은 라인에 배치할 수 있다. 같은 칸에 배치할 수 있다. 맞네요. 치음이니까 되겠죠? 돼요. 얘 빼고 얘부터 가요. 디귿과 티읕은 여기 있는 거 디귿과 티읕은 얘네들이요. 니은과 리을이요. 니은과 리을을 같이 썼다고요. 이렇게 가는 훈민정음 창제대시 적용돼 가획 등의 원리에 따른 제자 순서보다 무슨 순서래요. 그러니까 얘가 맨 처음에 훈민정음 만들었을 때 기역, 니은, 디귿리 이런 식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순서보다 소리의 유사성을 중시한다. 네, 얘네들 다 소리의 유사성. 서름 라인에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사성을 배치한 것이다 돼요. 순서적으로 보다는 저쪽에 같은 라인이니까 같은 그 유사성에 중시해가지고 그냥 요걸로 같이 이렇게 얘기한 거구나. 여기서요. 요거 어디 갔어? 디귿이나 티읕이나 얘네들을 이렇게 자판에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얘도 소리가 비슷하고 얘도 소리가 비슷하니까 이렇게 만든 거 아니겠어? 네, 맞다고요. 그쵸? 요거 때문에 요게 맞다고요. 요거. 그래서 요거랑 비슷하니까 앞에 자판을 그런 식으로 만들었나 보다. 그럴 수 있겠다. 순서보다는 그렇게 만들 수 있겠다. 네, 그 다음 여기 아래요. 여기
훈민정음의 자음체계에서 이응과 여기요. 그 다음에 예디응은 이거요. 구별되었다. 훈민정음 자음체계에 따른다면 이 중에서 예디응은 이쪽하고 그 다음에 같이 배치될 수 있다. 같이 배치되고 있잖아요. 이체자. 이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쪽에 있다. 여기에 있는 거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얘도 돼요. 그랬을 때 2번 갈게요. 미음하고 시옷이요. 미음하고 시옷이요. 이렇게 된 애들이네요. 조음 위치와 보음 방식을 모두 고려하여 같은 성질의 소리끼리 묶은 것이다. 미음과 비음을 막 묶었어요. 어디서? 여기서 미음과 지금 시옷을 묶었어요. 여기. 얘가 지금 뭐해서? 어떤 휴대전의 자판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미음하고 시옷하고 묶었어요. 근데 그 미음하고 시옷을 묶은 이유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래요. 여러분 조음 방법은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이쪽 가나마사 이쪽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대에서 배웠죠. 현대 자음에서 배웠을 때 조음 방법 이렇게 위쪽 그 다음에 조음 위치 이렇게 옆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조음 방법은 말씀드렸잖아요. 조음 방법 아래쪽 그 다음에 조음 위치 옆으로 그랬을 때 이 옆이 아설순치유 같은 애들이고 조음 방법은 안 울림소리 울림소리 이쪽이에요. 안 울림소리 울림소리 이쪽 파열음 파처럼 막 이런 쪽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조음 위치라고 하는 것은 아설순치유라고요. 그럼 미음하고 시옷이요. 아설순치유 돼요? 아니요. 같은 라인 아닌데요. 그 다음에 여기 본다고 한다면 먼저 생각해보세요. 미음은요. 울림소리예요. 울림소리고요. 시옷은요. 안 울림소리예요. 얘도 그렇고 모두 똑같은 같은 성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 원리를 통해 가지고 같은 원리, 같은 성질의 소리가 아닌 것을 아는데 불구하고 같은 소리끼리 묶었다. 그러니까 얘가 틀린 거죠. 2번이죠. 그래서 요 제자 원리만 제대로 갖다 놓고서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비교하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여기 있는 거 휴대전화의 자판을 어떤 회사에서 만든 거고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묶어봤어. 근데 얘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묶은 거니?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한 거지. 이게 왜 묶였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묶였어가 아니에요. 묶었더라. 그런데 우리 요걸 통해서 볼 때 그 묶은 게 어떤 성질을 통해서 묶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볼까? 뭐 이런 내용이었다고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아설순치유 가나마사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8번 되겠습니다. 다음 글의 서술사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고민하신다고 한다면 일단 시대적 배경이라고 하는 게 많이 없어요. 시대적 배경이라고 한다면 3대니까 일제강점기 이럴 때인데 일제강점기를 말하면 순사라든가 그 시대에만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인력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 아니구나. 다음에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들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편집자적 논평이 나오려면요. 여러분 뭐라 했냐면은 편집자가 툭하니 들어가가지고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표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덕기라든가 여긴 덕기니까 어떤 인물의 그 심리를 아주 자세하게 표현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갖다 같은 거 본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뭐예요? 얘네들 어찌 모모하지 않겠는가?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 보셔야 되는 거 어찌 모모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뭐라 했어요? 심청정 같은 거 보면은 와, 쟤 진짜 너무너무 불쌍하다. 어찌 불쌍하지 않겠는가? 심청이 지금 인당수에 빠지기 전에 어찌 불쌍하지 않겠는가? 모든 금수초목들이 다 불쌍해하더라.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야지 편집자적 논평이라고요. 아시겠죠?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어찌 한탄하지 않겠는가? 어찌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이런 식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편집자가 툭하니 말이 들어가서 그 이 이야기 속에서 자기가 툭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말한다든가 자기의 심정, 자기의 느낌 이런 걸 쓰는 게 저 전체적으로 편집자적 논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긴 없어요. 여긴 없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없고요. 그 다음에 서술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서술자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드러낸다. 이건 더더욱 없어요. 더더욱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이 됩니다. 아니 3번이래요. 3번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적절하지. 적절한 것은 찾았으니까 적절하지 않아요. 얘도 적절하지 않고요. 공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가 달리되다. 아니요. 공간은 뭐 한 군데인데 뭐. 근데 여기서 뭐 했어요? 덕기는 분명히 조부의 이런 목소리를 들을 법하다. 조부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조부에 대한 거. 그러니까 덕기의 시선을 빌려가지고 서술자가 작가가 덕기의 시선을 빌려가지고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죠. 답은 1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헷갈릴 게 1번하고 3번 쪽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서술자가 어떤 등장인물의
그 시선을 빌려서 쫙 설명하고 있는 건 거의 다 이런 쪽에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편집자적 논평이란 단어가 나오려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자신의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써줘야 돼요. 심리를 갖다가 표현하고 있던가 아니면 등장인물의 심리를 뭐 한다는 거야? 정말 신의 입장에서 신이 되는 것처럼 입장에서 표현해 줘야 돼요. 신의 입장에서 얘가 그러니까 뭐야 이몽룡은 정말 가슴이 답답하더라. 지몽룡은 정말 뭐 변사또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이 느껴지더라. 뭐 이런 얘기가 진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쪽의 표현은요. 보통 고전소설에서 나와요. 우리가 편집자적 입장을 하면 더 보통 이쪽이에요. 요거는 좀 특이하고 우리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공부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과 편집자적 논평이 같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 어떤 거 찾아야 돼요? 이거 위에 거 찾아야 돼요. 이거 찾으면 충분해요. 얘랑 얘가 같이 나왔을 때는 이거 찾으면 충분해요. 그쵸? 근데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자기 심리를 제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아래쪽 요거랑 1번하고 헷갈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많이 나온다? 고전소설에서 많이 나오고 고전소설 부분에서도 우리가 몇몇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외워서 좀 가야 된다고 좀 넓게 편집자적 논평을 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넓게 본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것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위에 것만 생각해서 충분하다고요. 이거는 고전소설에서 굉장히 확대적으로 생각할 때 편집자적 논평을 찾으세요. 이럴 때만 나오는 거니까 보통 때는 이거 생각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1번. 19번이요. 표현하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문 부분으로 속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노란색 써놨습니다. 일단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대꾸의 기법이요. 대꾸라고 하는 거 시간이 지나고 낙엽이 지는 것. 나올 수 있겠죠. 시간이 지난다. 낙엽이 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대꾸 나올 수 있겠네요. 비는 주룩주룩 내리고 토끼는 깡충깡충 뛴다. 얘도 대꾸 될 수 있겠네요. 3번 쪽에 없어요. 그 다음 높은 곳의 구름은 멀리 바라보고 낮은 곳에 사는 새심이 보듬는다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얘가 대꾸가 돼요. 그러면 일단 3번이 대꾸가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될 수가 없죠. 끝났어요. 그 다음 삶에 대한 통찰이요. 삶에 대한 통찰이라는 것은 약간 관찰하는데 전체적으로 쳐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굉장히 심도 있고 철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통찰이에요. 아시겠어요? 삶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인생이란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게 통찰이에요. 전체적이고 심도 있는 철학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통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통찰보다는 여기서는 우의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의적. 제가 위에다 써놨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사물에 빗대어 자신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거. 사물에 빗대어야 돼요. 어떤 사물에 빗대어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 근데 여기에 사물 중에는 제일 많은 쪽이 동물들이 참 많아요. 우의적은 참 동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저희가 어디서 배웠느냐? 황조가에서 꾀꼬리 배웠잖아요. 꾀꼬리. 맞죠?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래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까라고 했을 때 꾀꼬리는 정다운데 나는 그렇지 않죠. 나는 지금 외롭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꾀꼬리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마음, 심각한 자기 외로운 마음을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의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의적을 찾아야 돼요. 그쵸? 우의적이요. 그랬더니 2번 봤더니 프랑스어로 비가 내린다는 한 단어다. 자연은 모두 한 단어다. 우리의 삶도 자연을 닮는다면 어떨까? 우리도 자연을 닮아볼까? 뭐 이런 얘기예요. 우의적으로 뭐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쵸? 얘가 그냥 한 단어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쵸? 자연은 모두 한 단어다. 우리의 삶도 자연을 닮자.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얘기했다. 숙명인 것이다. 우리도 자연처럼 이렇게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뭔가 살자. 뭐 이런 얘기인데 우의적으로 빗대어서 표현한 건 없어요. 빗대어서 표현한 건 얘죠. 어떻게? 높은 곳에 구름은 멀리 바라보고 낮은 곳에 살은 세심하게 보고 나의 마음 어떻게 해요? 모든 인간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으나 어떤 위치에 있으나 다 소중하다를 말하는 거예요. 구름에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멀리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뭐 한다는 거 세세 보듬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낮은 자리, 그러니까 높은 자리, 낮은 자리라고 하는 그런 것을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이 구름과 산에 빗대어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걸 표현했죠. 그쵸? 높은 자리에 있는 구름, 그 다음에 낮은 자리에 있는 산, 이러한 사물, 동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러한 사물을 중심으로 이런 사물을 갖다가 빗대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죠.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교훈을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거? 사람은 다 소중하다. 그쵸? 그 다음에 삶에 대한 통찰이라고 그랬죠.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높은 자리만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 삶이라는 것은 다 각자의 의미가 있는 것이야. 인생의 인간이라는 건 다 각자의 의미가 있어. 이런 삶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는 4번입니다. 그래서 4번 돼요. 아시겠죠? 얘는 통찰이라고, 여기는 우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1번이요. 낙엽은 항상 패배한다. 시간이 지나고 낙엽이 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계절의 객석과 계적의 슬픔과 추위가 찾아오고 겨울이 찾아오는 거겠죠. 뭐. 그리고 난다 패배가 없더라면 어떻게 봄의 승리가 가능한가? 글쎄요. 삶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걸 하지만 우의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쵸? 빗대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다. 이거보다는 그냥 삶이라고 하는 게 패배가 없다면 어떻게 승리가 있겠니? 그냥 요 정도의 얘기지 우의적 자신의 마음을 다른 사물에 빗대어서 얘기하다. 그거는 조금 모자릅니다. 얘가 가장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의적이 약간 동물이라고 그랬죠? 뭐요? 새요. 높이 나는 새가 낮다는 새를 놀려댔다. 그래서 이렇게 뭐요? 약간 우화적인 얘기가 많이 갖고 가는 게 우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화적인 거, 이소우화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끼는 게 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다 4번이 여기에 표현하기에 내용에 가장 잘 적합합니다. 답 4번입니다. 마지막이요.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을 갖다 얘기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제 글을 쫙 읽으신다고 한다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답 1번입니다. 사적인 글쓰기의 출연으로 작가는 독자와 직접 소통하게 되었다. 이거 많이 쉽습니다. 왜요? 위에 있는 거 보면요. 사적으로 글을 쓸 경우에 작가는 얘와 달리 청중들로부터 아무런 즉각적 반응도 얻을 수 없다. 즉각적 반응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됐다는 거 아예 안 됩니다. 답 1번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용에 일치하지 않은 건 1번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추측할 수 있고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답 1번 됩니다. 네, 20번까지 저희가 해설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러분 비문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문학에 대한 공부 반드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막 내가 너무 못 본 것 같아, 너무 잘 본 것 같아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앞으로 저희 서울시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가지고 끝까지 시험 보는 그런 자세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